윤 대표님, 네. 지금 민주당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데 네. 앞서도 임종석 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컷오프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네. 어쨌든 이른바 친명, 네. 친명들은 공천을 착착착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다 대부분 단수 공천이고 네. 비명들은 그렇죠. 경선에 붙여요. 네. 그것도 다 자객들을 내려 보내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찐명위에 대장동 변호사가 네. 있다.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사들의 약진이 약진이죠.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뭐 얘기가 나온 대로 이거 변호사비 대납 공천 아니냐. 그렇죠. 변호사비 주는 대신에 공천 주는 거 아니냐. 네. 보험 공천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웃기는 거죠. 네. 웃기는 거예요. 자기 공당의 대표가 자기 사건 변호한 사람을 찍어서 예. 낙하산으로 공천시켜서 국회의원 시켜서 자기 또 방탄 무사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네. 분이 광주 서구 네. 여기가 양양자원이 그렇죠. 빠진 지역입니다. 거기에 원래 양부남 예. 아마 부산고검장인가를 네, 부산고검장을 지낸 했습니다. 분이고 네. 2022년부터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네. 이 대표의 그런 사법 대응을 네. 총괄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갖고 바로 전략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광주구 또 입김들이 세잖아요. 그렇죠. 현지. 그래서 뭐 문제제기가 있어갖고 경선에는 붙인 모양인데 사실상 뭐 전략공천을 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죠. 뭐. 국민의힘 경선하고 민주당 경선하고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일반 여론조사가 80%예요. 영남, 강남 빼놓고. 예.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 당하고 관련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신인들이. 예. 근데 민주당은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 힘이 굉장히 큰 거죠. 제일 그래서 크죠. 양부남 하면은 그래 이재명이가 미는 사람이네 하면은 그냥 다 찍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경선이라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경선은 성격이 좀 다르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신인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경선은 이거는 이재명 경선에 이재명 경선 이재명이가 이거 낙점하려는데 이 사람 괜찮으면 찍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재명 싫으면 찍지 마세요. 근데 예. 저 호남 쪽에서 광주 서구 의뢰 양양자 그 지역구에서 양부남 이재명 저 대장동 변호하는 사람이고 뭐 이재명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네. 하면 뭐 광주 쪽에서는 몰표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경선에 나선 사람들 네. 자체가 양분함의 캐리어를 그렇죠. 따라오지를 네. 못하는 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뭐 사실상 전략공천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근데 광주 현지에서 네. 꽥꽥꽥 하니까 그럼 그래 경선에서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정리를 하자 뭐 그렇죠. 이렇게 된 거 눈 아니에요. 가리고 아웅 경선이라고 봐야죠. 이번에 또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정한종 외대 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예. 순천에 공천한다, 전략 예. 공천한다는 예. 말이 있어요. 순천이 지금 예. 원래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로 되어 있었는데 순천이 28만이 돼갖고 네. 분구가 돼서 순천 갑과 순천 을이 되고 네. 광양 곡성 구례는 또 떨어져서 3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순천 을에 공천한다. 네, 지금 순천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분은 이재명 경기지사 할 때 뭐 허위사실 공포로 재판받을 때 그때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작성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네. 윤석열 예. 검찰총장한테 징계위원회 그 위원장인가 한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저 이재명 쪽에 줄 서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을 또 이 사람 어떻습니까 하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네. 또 한 사람 예. 이재명 그동안 뭐 검찰 출석할 때 가장 옆에 따라다니던 사람이 박균택이라고 네, 박근혜. 전 광주 고검장 아닙니까? 네. 그 출신이 광산갑에 예. 이용빈 의원하고 그렇죠. 경선이 붙었는데 네. 이 사람은 또 신진지라고 가산점이 20%를 그렇죠. 이것도 이재명이가 사실상 낙점해서 한 것도 유리한데 네. 정치 신인이라고 20%를 또 붙여줘요. 이건 뭐 보람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박균택이라는 사람도 광산 갑에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법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대장동 사건, 성남 위례 그 사건, 또 성남 FC 예. 그것도 하고 백현동 사건까지 지금 제일 변호하는 범위가 넓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샅샅이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광주, 강산, 갑에 나가서 바로 그냥 배지 다뤄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리고 정진상 또 김용 변호인들도 예. 이번에 또 네.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기 변호인뿐만 아니라 정진상이나 김용현은 본인 스스로도 뭐 측근이라고 뭐 그런 두 사람 지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변호인이 곧 이재명 변호인이에요. 예, 마찬가지죠. 다 한 엉켜 있는데요. 뭐. 정진상, 김용희가 지금 유죄 판결이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그게 이재명 재판에도 그대로 옮겨지는 그대로 거예요. 가죠. 그러니까 지금 부천 의뢰 김용 변호하던 뭐 김기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 부천 의뢰 서른 의원 지금 집 나갔잖아요. 단타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그 가서 하는데 이 사람도 황당한 게 무주공산이니까. 예, 과거 문재인 때 청와대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 낙점이 됐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도 못하고 그냥 쫓겨났어요. 예. 한 3개월인가 했을 예, 겁니다. 그때 그래갖고 부동산이 예. 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쫓겨났어요. 예, 그래갖고 예, 그런 김기표. 사람을 네. 여기다가 이 그렇죠. 공천을 준다는 네.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자체가 똥 묻은 개니까 그러니까. 겨 묻은 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고 그 부동산 투기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훨씬 많이 했어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이가. 이 사람은 부동산 몇 채 갖고 했는데 자기는 대장동이 몇 채입니까 아파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금 단식 벌써 한 일주일 됐잖아요. 계속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 나도 지금 재판 받고는 있지만 나는 안 한대. 이재명은 지금 혐의가 10개나 됐는데 예. 네가 감히 나를 쫓아내?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단식은 계속 하는데 배는 고프고 예. 그 노웅래 의원 네. 나는 단식 며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만둘 줄 알았더니 역시 사선을 원하는 게 국회의원 하려면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그럼요. 나야 한다 그러는데 국회의원 이재명가 좀 얕본 것 네, 같아요. 그럼요. 뭐 잘라버리면 끝나겠지 하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 선대에서부터 국회의원을 그래서 지금 몇 선을 했습니까? 단식을 하려면은 아예 하지 말든가 하면은 최소한 저는 열흘은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생사를 오갈 정도가 돼야지 그게 전달이 된다. 물론 뭐 노웅래 의원은 저는 활로는 없다고 봐요. 어디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그렇고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하지만 이재명이 엉터리 공천에는 항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도 뭐 죄가가 있어서 재판받고 있지만 항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려면 최소한 열흘 이상은 해야지 의미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제대로 단식을 하는 거죠. 예. 이재명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고지식하죠. 예,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살쪄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일부러 지팡이 짚는 척 했지만, 눈이 피둥피둥했잖아요. 그런데 노웅래는 어제도 의총에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힘들게 하면서도 왔는데, 뭐 얼굴빛은 뭐 그래도 의연한 거 아니냐. 그게 분노가 사람을 지탱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정진상 변호인이 김동화 변호사라고. 네. 이 사람은 원래 평택갑에 자객 공천 한다고 해가지고 네. 거기 가서 얼찡거리더니 네. 딱 이 우상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서대문 갑에 네. 거기는 이제 청년 공천을 그렇죠. 하는 모양이에요. 무슨 국민 무슨 네. 선출을 한다든가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 지역으로 네. 선정이 되니까 이 나이가 어리니까 우상호 지역으로 싹 옮겨버렸다고 그러네요. 네, 그것도 김동화 변호사 서대문 갑으로 온 거죠. 뭐 예. 처음에는 평택갑에 자객공천 하려다가 그쪽 반발도 있고 하니까 슬쩍 서대문 갑으로 옮겨서 했는데 이 사람도 정진상 이재명 측근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정진상 관련해서 이 비밀 백현동부터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기업 재벌들이 마지막까지 자를 때 고민하는 게 두 가지 자리입니다. 하나는 CFO 금고지기 예. 회장 뒷주머니 챙긴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변호사 비서실 변호사 중역들 있어요. 측근들 비서실에 이 사람들이 회장 소소한 법률적인 걸 다 자문받고 하거든요. 회장이
하다못해 돈 떼먹을 때도 함부로 떼먹진 않아요. 네.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고 빼먹거든요. 네. 이래저래 뭐 회사 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금고지기는 함부로 안 자르는데 지금 이재명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게 김용, 정진상하고 이 변호사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자리씩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챙겨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뭐 조상호 변호사도 그렇잖아요. 예. 예, 지금 뭐 금천구 금천에. 가서 뭐 붙는다는데 거기도 그 임종석 그 자리에 하려다가 안 되니까 지금 금천 가서 거기도 또 하고 있죠. 네. 서대문 가면 원래 지금 예. 비례대표 이수진이가 네. 거기 나온다고 하다가 여기 포기하고 성남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중원에 그렇죠. 윤영찬 의원 예. 지역으로. 그런데 이 서대문 갑에 네. 제가 잘 아는 김홍국이라고 예, 예. 네. 경기도 공보관 대변인도 했죠. 했죠. 예. 이재명 밑에서 지금 나가서 열심히 뛰고 있더니 네. 이렇게 되면은 김홍국이도 나이가 있어갖고 네. 이게 청년 쪽에 들어가기는 좀 그러는데 그렇죠. 좀 애매하죠. 예. 예. 또 한 사람은 국민의힘으로 나온 이용호 의원. 예. 아주 저하고는 뭐 네. 오랜 정치부 기자 같이 했고 네. 제 밑에서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서대문 갑 지역이 우상호가 빠지면서 네. 아주 뜨거운 핫한 지역이 됐고 그렇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전 혁신위원장도 서대문 갑을은 네. 네.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렇죠. 과거에 서대문에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이 됐어요. 그 돌아가신 분 정 뭐죠? 그 왜 극단적인 선택에서 그 이명박 때 감옥도 갔다 오신 분. 아 그렇죠. 네,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유명 네. 그러니까 실세죠. 서대문에서는 예. 사실 오락가락한데 서대문 갑은 특히 예. 연세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공천을 워낙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도 저는 서울 시내 특히 서대문 쪽에서는 저는 가능성을 아주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호 의원도 네. 이 전북에서 재선하고 올라왔는데 네. 아주 분위기가 괜찮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아까 정진상 얘기가 나왔는데 정진상 재판이 네. 어제 27일 날 열렸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검찰이 정진상이가 대포폰으로 지금 공천을 전부 지휘하고 있다는데 이러면 되느냐. 그렇죠. 보석 조건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항의성으로 재판부한테 그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보석 조건으로 해서 뭐 하다못해 전자팔찌도 저 차고 다 감시받고 있잖아요. 예.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저 일부 언론 보도도 났는데 그 언론 보도도 근거가 있겠지만은 문학진 전 의원 예. 이번에 경기도 광주에서 억울하게 그 아예 그냥 경선에서도 빠졌잖아요. 형님이 꼴뚜기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 이재명 캠프에도 있을 정도로 선배인데 이재명이가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 2번 전화 왔대요. 아, 형님 보니까 꼴찌했네. 뭐. 그러니까 또 며칠 후에 전화가 또 왔대요. 형님이 1등해도 공천 못 줍니다. 네. 이렇게 전화 왔대. 그래서 문학진 다시 전화 왔대.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근데 문학진 전 의원이 주장한 게 그거예요. SNS나 방송에서 이거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그 지휘하는 것 같다. 경기도 팀이라고. 네, 경기도 팀이라는데 뭐 정진상이라고 확실히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의 뜻은 정진상이가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이 뭐 정시성. 보석으로 나와서 그걸 지시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누가 봐도 정진상으로 다 알아들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검사가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보석이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정치적인 그 공천에 개입하고 이게 되냐. 좀 판사님이 좀 제대로 좀 통제 좀 해줘라. 그랬더니 뭐 하지 못하게 뭐 이렇게 좀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진상 쪽에서는 분명하게 또 이런 건 허위 기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예. 정진상이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이 그렇죠. 언론 취재에서 이렇게 포착이 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자발찌 차고 다니면서 공천 개입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말이 되죠. 안 되는 그리고 소리죠. 또 국회의원 헌법기관은 국회의원 출마한다면서 할 일이 없어서 전자팔찌 찬 놈한테 가서 좀 봐달라고 얘기합니까? 애거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정치가 아무래도 참 도둑놈들 정치도 유본수지.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했다. 만약에 정진상이가
개입했다면은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